CEO 리포트 1월 4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소장입니다. 자, CEO 리포트 1월 4주차는요. 크게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사람을 뽑아놔서 쓸만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다른 기업에 간다고 빨리빨리 이직해버리는, 즉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제도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우리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해야 될 시기인데 이걸 왜 기업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전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CEO 리포트 1월 4주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표님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고용지원 제도는 아마 이걸 겁니다. 청년 내일체험공제. 자, 청년 내일체험공제는 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최대 2년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개정이 되면서 그 3년 지원이 2년 지원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대신에 단축이 된 대신에 얘를 바로 그 내일체험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체험공제로 연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줄었다고 해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1,20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워크넷으로 이 신규 입사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내일체험공제는 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일단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청년이 일부 객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기업 이렇게 객출을 해서 세 유닛이 공제 부금을 적립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적립이 되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내일체험공제나 내일체험공제를 도입하게 되면 내일체험공제 도입 기업 혹은 성과공유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가점의 혜택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들을 수령하게 되면 실제로 대표님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내일체험공제는 아무래도 신규 입사자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처음 이제 세상에 나가는 이런 분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 2년 정도 지나고 이 근로자랑 우리 회사랑 궁합이 잘 맞고 대표님께서 이 친구들을 장기 근속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청년에 한해서 또다시 지원금이 나갑니다. 바로 청년 재직자 내일체험공제인데요. 5년 동안 최소 5년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재직자 정부 지원은 역시 청년 내일체험공제랑 동일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역시 정부, 청년, 기업 이렇게 세 유닛이 같이 또 목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건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건 5년, 최소 5년이니까 핵심 인재들 2년 채용해봤는데 이 친구는 정말 딴 데 가면 안 되겠어. 나랑 오래 가야겠어.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쓸 수 있고 정부의 지원 자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쉽게도 청년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일체험공제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내일체험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 근로자가 1, 그 다음에 기업에서 2 이렇게 월 부금을 매칭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최소고요. 회사분이 많은 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제 좀 최소 금액이 있는데 최소 매월 34만 원 이상 이제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대표님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지금 급여를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보너스로 줄 것인가? 이거거든요. 특히 청년이 아니라 내일체험공제든 이런 내일체험공제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일반적인 내일체험공제 같은 경우 특히 R&D 인력에게 쓰시게 되면 그 공제가 더 커져요. 일단 R&D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혜택 플러스 R&D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베네핏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급여를 올려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근속에 대한 보너스를 더 주는 게 좋을까? 저는 당연히 근속에 대한 보너스를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4대 보험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심리적 이런 만족도를 봤을 때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도 물론 정부 지원금이 없고 대표님이 거의 많은 부분을 내시기 때문에 좀 버거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최소 34만 원이니까 이렇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뭐 10만 원, 그 다음에 기업에서 24만 원 이렇게 매칭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업에 어떤 제도들이 적합한지 그리고 장기 근속을 위한 지원책으로 어떤 게 좋을지를 사실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시 서비스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좀 약간 하수죠. 사실은 내일채용공제를 가입하고 있거나 청년 내일채용공제를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공유 기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능하세요. 대표님들 같은 경우 원래 생각했던 경영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나게 되면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상여 같은 걸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성과상여를 주신다면 되게 설 명절 때쯤 아마 주시게 될 텐데 만약에 올해 성과상여를 지급하신다고 한다면 설 전에 그것도 지급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성과공유 확인기업으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절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성과상여가 나갔다는 그 증빙,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여 이제 지급했던 그 대장들이 필요하겠죠. 증빙과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경우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 혹은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 아니면 취업규칙에 담겨져 있다면 그런 증빙들과 함께 산학인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산학인을 검색하시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 인력관리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역시 등록을 하게 되시면 간단하게 한 2, 3일 정도면 성과공유 확인기업이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공유 확인기업이 되시게 되면 여러 가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있고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선정되고 TV 인터뷰를 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집에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혜택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이거죠. 좋은 핵심 근로자를 채용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그로 인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우리 마케팅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지원을 기업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존경받는 대표로 기업인으로 선정돼서 사례집에 실릴 수 있다는 이 무한한 영광, 이것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진짜 1파, 3P, 4P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노무 제도를, 그리고 장기 근속 제도를 회사 내에 도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역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항상 이 점을 도와드릴 테니 언제나 상담 신청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표님, 2020년 결산 체크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하라는 건 제 방송을 보는 우리 세무사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면 귀찮잖아요. 그냥 세무사님하고 그냥 뭐 어차피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체 회사에서 재무제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죠. 그럼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그냥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서류 주고받고 그냥 그렇게 해서 퉁치고 끝내지 마시고 좀 미리 가결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로 저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재차 요구하시고 이게 그 세무사 사무실과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문화로 자리 잡게끔 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부가세 신고도 이제 1월 달에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부가세 신고가 끝날 텐데 이미 매출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확정을 시켜서 가결산을 한번 미리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다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면세 사업자 아니면 간이 그 사업자들이 많아서
실제로 매출이 누락될 확률이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손익이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차입을 받았거나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받았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그 금리가 다르게 되고, 금리가 다르게 되면 이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신경 쓰셔야죠. 입찰을 들어가야 되거나 대기업 수주를 따야 될 때 이 크레더블이나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신용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역시 한번 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슬 준비하셔야 될 게 그런 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 이제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는 거. 그 원장도 한번 보셔야죠. 어떤 게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돈을 안 준 인간들이 누군지 끝까지 추적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받지 못할 채권인지 구분하신 다음에, 받지 못할 채권이라면 이제 대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솔직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결사는 미리 보시는 게 아무래도 대표님 기업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귀찮다, 아이고 어떻게 말해, 이거 부담감 갖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돈 좀 더 주면 어떻겠습니까? 세무사분들에게 뭐 좀 돈 좀 더 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기업의 재무제표가 또 제대로 예쁘게 나와야 된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 이 상담을 의뢰하신다면, 이제 저희가 가결산 자료를 보고서 우리 기업의 매출액 추이, 그 다음에 경영, 실적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연동, 그 다음에 우리 재무 현황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과연 신규 대출이 가능한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자본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니까 꼭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아유 귀찮아 넘어갈래 하지 마시고 2021년부터는 우리 기업의 성적표를 제대로 만드는 것부터 경영혁신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초과 배당이 이제 불가능하게 돼서 이제 자녀들한테 어떻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지 고민하실 분들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좀 더 주거나 주식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세법상 주식의 기준가격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가결산 자료를 가지고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대략적으로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 회사가 굳이 신용 등급이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뭐 외부 차입도 없고 뭐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이동하기 위한 기준가격은 재무제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감 자료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역시 이것도 가이드해 드립니다. 자, 2021년 첫 번째 기업의 큰 행사입니다. 바로 2020년 마감 결산을 확정 짓는 것. 이 첫 스타트부터 저희 웰스기업연구소가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담당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소기업 CEO님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항상 소처럼 우리 대표님들의 발과 눈과 귀가 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